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렌텍 전자동시 사업 설명을 받고 홈페이지도 받고 재무에 관한 것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 연결, 그리고 요약 별도 재무정보. 별도라는 건 자기 것만 했는 거고, 연결은 이제 종속되어 있는 회사,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까지 다 합쳐서 보는 것들, 다 합쳐 보는 거고, 요거는 지 것만 보는 거. 자, 다 합쳐서 보니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뭐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한다라면,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를 자산 안에는 그러니까 빚도 포함, 내 것도 포함이라는 거지. 유동부채를 계산하는 법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값 115%,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115% 있다, 15% 정도 돼 있다. 당좌 비율은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유동자산의 66%. 유보율은 자본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눈 비율 1700%라는 건 17배, 자본금의 17배, 145억의 17배. 그러면 이게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냐? 그게 아니고 회사 자산에 녹아들어 있는 거지. 자,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 135%. 자본 2540억, 2548억이 자본이고 내거 자산이 6천억. 자산 총계 부채 포함해서 부채가 차익이 부채이지. 요렇게 별도는 유동부채가 165, 요건 뒤에가 다시 한번 더 비교하면 되고. 자,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 상태표, 재무의 상태를 나열한 표. 그러면 손익 계산서는 식당 가면 소주 몇 병, 맥주 몇 병, 고기 몇 인분 이렇게 계산서. 그리고 또 뭐 있나, 한 개 더 있는 거. 자본이 변동되는 거. 연결 현금 흐름표. 현금의 흐름, 플로우가 흘러가는 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항목이라고 보면 되니까, 지금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무상태, 유동자산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항목들 중에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거고, 매출채권은 일해주고 받을 돈, 매출채권이 증가했지. 일해주고 돈만 제대로 받으면은 매출채권이 증가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맞지? 그리고 빨리 돌아오면, 그러니까 어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돈 일해줬는데 돈은 늦게 받는 걸 어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게 정상적으로만 받으면 상관없고, 그리고 빨리 받으면 더 땡큐고. 그러면 얘들은 삼성 SDI, KTNG와 거래하는 게 전체 매출이 한 90%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얘들이 돈을 못 받겠나? 알겠지? 그러면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는 건 뒤에 가면 나오지만, 얘들의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이 빵꾸 날 걸 대비한 설정한 금액이 3%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6개월 안에 95%가 회수되고, 그러니까 매출채권 증가된 건 의미 없다. 재고자산, 말 그대로 얘들도 미리 만들어 놓고 안 팔리는 거잖아. 근데 얘들이 납품하는 데가 삼성과 삼성 SDI 그리고 KTNG가 90%가 되는데, 걔네들이 사줄지 안 사줄지도 모르는데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주문이 들어가야 미리 만들어 놓든지 뭐 대비를 할 거지, 맞지? 안 그러면 안 팔릴 수 있잖아. 안 팔리는데 다른 회사에서 그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 재고 물건도 원자재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혹은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고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거리가 없을 수도 있다. 기타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유동자산,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10억에서 169억으로 늘어났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다가 관계기업에 투자 한 개 85억에서 93억으로 조금 늘어났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 1720억에서 1856억으로 눈에 보이는 게 한 130억 정도 늘어났고, 무형자산이 69억에서 73억으로 늘었고, 투자부동산이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부동산으로 뽑아낸 게 99억. 요게 어디 항목에서 넘어가더라? 하여튼 항목에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돌린 거예요. 99억. 전년도에는 없었어. 그리고 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 유동부채 1년 안에 매입 채무 외상값,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이자 주면서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빌리려고 쓰는 차입금. 자, 매입 외상값이 1276억에서 1370억. 외상값이 100억 정도 증가했네. 자,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잠깐 쓰는 거 한 160억 정도 증가했네. 170억 정도. 그리고 법인세 34억에서 95억 살짝 증가했고, 법인세라는 거는 매출 올라가고 하면 세금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니까.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금,
길게 빌리는 게 153억에서 164억으로 증가했고 순학전 급여부채 18억에서 27억. 요건 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 그래 그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서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요게 눈에 띄고 유형 자산 투자를 했는 걸로 보이고 맞지? 투자 부동산 늘어나는 거 말고는 관계 기업에 투자하는 거 말고는 비슷하든지 큰 문제가 없다 맞지? 근데 매출 채권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는 돈만 제대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뒤에 가면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지키라 하고. 자 이제 계산서로 넘어가 보면 계산서에는 매출 총 판 거 그리고 거기에 원가가 들어간 게 나오지. 원가가 85.8% 정도 들어가. 원가가 85%니까 여기에서 판매비, 관리비, 뭐 물세, 전기세 뭐 있는 거잖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다 포함해 있는 게 319억, 5.7% 들어가. 그러면 85%에서 5.7% 들어가면은 영업이익이 매출에서 원가 띄고 판관비 띄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이 8.3% 정도 나온다. 466억. 영업이익에서 금융수익. 금융수익은 이자로 발생되는 뭐 환차손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걸 더하고 빼고 그러고 더하고 249억 비용 234억 빼야 되는 거고 기타 수익 25억 들어갔고 비용이 50억 나갔고 그러고 세금 딱 띄면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당기 순이익이 어디노? 7% 395억 7% 당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만큼 나오면 뭐가 나온다? EPS 주당 순이익이 나온다. 1578원 1578원이 6개월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년치 예상 3156원을 잡고 지금 주가 11,100원이니까 11,100원 나누기 3156원 하면 뭐가 나온다? PER이 나온다. 주가 나누기 EPS 하면 PER이 나오지. Price Earning Ratio 3.5배. 와 이거 엄청 낮다 맞지? 싸다 맞지? 3.5배 정도 나온다. 인탑스도 3.5배 나왔 3배 정도 나왔지. 와 코나이는 더 낮는데. ROE는 순이익 나누기 그거 자본인데 순이익이 6개월치니까 곱하기 2를 하고 그리고 자본을 나누니까 ROE가 31%라는 엄청난 수치의 이렇게 리턴율을 보인다. PG 그로스 레이시오는 18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상치 EPS를 4년 평균값을 나누니까 1,078원이 나오는데 1,078원 나누기 3,156원 올해 거잖아. 올해 거 나누기 1,078원 하니까 성장률이 290% 성장한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EPS 성장률을 PEG Price Earning Growth Ratio 값을 구하려면 per 나누기 EPS 성장률 4년 평균 성장률을 292%를 나눠버리니까 0.012 1이 기본인데 0.012는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수치 중에 하나이지.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싸고 리턴율도 높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면 돼. PSR 수치도 시총 나누기 매출을 했을 때 0.25는 중소기업은 3, 대기업은 2, 바이오는 8이라고 했는데 시총이 얘들이 2,800억 시총에 매출이 단기분이 5,500억 1년 치면 1조 1,000억 정도 되잖아 맞지? 1조 1,000억을 나누니까 0.25는 0.25 굉장히 매출 대비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GPA GPA는 이건 뭐더라? 이거 약자 까먹었다. 요거는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에서 원가를 띈 금액 매출 총이익 14%에서 1년치를 계산한 뒤에 곱하기 1을 하고 자산으로 나눈 값 자산 대비 매출 총이익 대비 자산율 순자산율 맞을게요. 26% 나왔다. 요건 숫자 높은 훨씬 좋은 거.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멀티플 수치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연결 자본 변동표를 보면 순이익이 41억 들어오고 지분법에서 3억 5천 들어오고 해외 사업에서 7억 6천 들어오고 21년 1월에는 그러고 쭉 전환권 행사에서 30억이 들어오고 자본 잉여금에 30억 들어오고 자본금에 6억이 들어오고 또 22년 1월에는 순이익이 395억 들어오고 이런 게 자본으로 계속 쌓이는 거고 배당은 28억 배당은 이익 잉여금에서 나가거든. 그래서 총 시작할 때 1460억에서 2548억 순이익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환권 행사에서 자본이 늘어난 것들도 있다. 자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현금이 흘러가는 표 영업으로서 현금이 흘러가는 표 영업활동
돈 물건을 사고 팔고 받을 거 안 받을 거 감가상각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흘러가는 표.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받을 돈 마이너스, 받은 돈 플러스, 줄 돈 플러스, 준 돈 마이너스, 줘야 될 걸 플러스, 안 줬잖아. 그러니까 회사 기준으로 반기 순이익 일단 넣고, 그러고 조정을 위한 가감이라는 항목, 뭐 이렇게 감가상각비 그런 거 넣고, 영업활동이란 매출채권 요거 뒤에 가면 있으니까 바로 볼게.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요건가? 현금 흐름표. 요거 이제 가감 내역, 외화 환산 손실 103억. 손실인데 왜 103억? 나갈 돈인데 아직 안 나갔다는 거지. 환산 이익 104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는 소리고. 자, 요렇게 해서 203억이 플러스인 상태. 자, 그러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 매출채권이 증가된 만큼 돈을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88억. 매출채권의 증가 5억치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기타 유동자산의 증가, 샀다라는 거지. 유동자산을 샀으니까 돈을 썼다는 거예요. 56억 마이너스. 재고자산이 갈로는 증가잖아.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이 썼다라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470억. 그리고 돈이 플러스는 매입 채무의 증가네. 갈로가 있으니까 매입 채무가 외상값이잖아. 외상값이 증가했다는 거는 돈을 71억치 안 줬다는 소리지. 그리고 뭐 나머지 그런 걸 다 더하니까 563억. 그리고 가감에 203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 그걸 더하고 막 요렇게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딱 나오는 거. 그거 아까 전에 이제 그 투자 부동산 나왔잖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으면서 회계상으로 요거를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다. 들어오고 이런 건 없는데 여기에 있는 항목을 일로 옮겼다. 이 말인 것 같아. 맞지? 투자 부동산으로 99억으로 대체했다. 현금이 유입과 유출이 없는, 나가고 들어온 건 없지만 있는 거에서 항목을 여기로 옮겼다. A반에서 B반으로 옮겼다. 그 말이겠지. 자, 다시 앞쪽으로 들어가면 자, 어딨노? 연결 현금 흐름. 자, 영업활동 순이익 더하고 가감 200억이라 했고, 자산 부채 563억 빼야 되고, 그리고 이자 들어온 거 나간 거 세금 하니까 플러스 영업활동이 됐다. 작년 반기에는 마이너스가 됐네. 근데 얘들은 뭐 마이너스 돼봐야 뭐 큰 의미 없다. 맞지? 돈 삼성 혹은 KT 이제 잘 받는데 뭐 마이너스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지. 조금 더 늦게 받는 것 뿐이니까.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06억. 투자활동은 돈을 쓰면은 마이너스, 안 쓰면은 플러스. 자, 단기 금융상품의 감소라는 건 기존에 있던 걸 팔았단 소리야. 단기 금융상품을 팔아서 12억 들어왔고, 4억 들어왔고, 뭐 4억 들어왔고,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걸 팔았어. 17억치.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증가 24억 샀다라는 소리지. 24억 단기 금융상품. 얘들은 그러면 단기 금융상품을 굴리는 게 한 20억치 정도 굴리네. 모토닉은 한 3천억, 2, 3천억 굴리고, 동원개발도 한 2, 3천억 굴리고, 얼마 전에 루트로닉 한 얼마 굴렸더라. 엄청나게 굴렸고, 이게 돈을 사고 팔고 하면 돈이 이게 자료가 남는 거니까. 이런 거는 얘들은 크게 생각보다 많이 굴리진 않는다.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눈에 보이는 자산, 뭐 기계나 땅,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316억 이런 게 투자지. 그럼 무형자산 2억 5천 썼고, 장기채권 증가 2억 3천 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더하고 하니까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306억. 그러니까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인 상태. 자, 그러면 재무활동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은 플러스, 갚으면은 마이너스. 뭐 그리고 배당금, 자본 항목이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차입금 내역이 변화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 자, 67억이 플러스인데 왜 플러스냐면 단기 차입금의 차입 262억 땡겨왔고, 단기 차입금 상환 130억 갚았고, 260억 땡겨오고 130억 갚은 뒤, 유동성 리스 부채 26억 갚았고, 장기 채무 14억 갚았고, 배당금 28억 갚았지만 땡겨온 게 262억이나 땡겨왔기 때문에 67억이 플러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에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플러스. 맞지? 자,
시작할 때 630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418억이 되었네. 기말에. 작년 이맘때는 259억보다는 증가했고 시작할 때보다는 현금이 211억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대주주는 이세용 23%, 이혜성 아들 81년생인가 그래. 81년생. 이렇게 10%. 굉장히 젊지. 자, 그리고 우선주 MV 메자닌 플러스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380만 주를 요거 10년 만기 고공가 우선주 요렇게 발행했는 거 요거 딱 있는. 자, 넘어가고 당반기 매출 지역별 재무 국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이렇게 있는데 매출의 국내 매출, 중국 매출 이건 저번에 했던 거니까 뭐 이렇게 굳이 자 한번 짚어볼까. 국내 매출은 전반기 대비 감소, 중국 매출은 전반기 대비 매출 상승, 베트남 매출은 전반기 대비 상승, 말레이시아 매출 전반기 대비 상승, 인도 매출 전반기 대비 상승, 연결 내부 연결 실체 간 기업 간 저끼리 거래했는 게 2,900억 전반기 대비 상승. 조정 후 전반기 대비 전반기 2,900억인데 이번에 5,500억. 전반기로 해봐야 아주 그 21년도 팬데믹 상황이니까 맞지? 전반기에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국내 매출은 국내 매출도 전반기 대비 상승했네. 다 상승. 주요 고객 ABC 뭐 삼성 SDI, KTNG겠지. 맞지? 안 봐도 뻔하다 맞지? 자, 종속기업은 얘들이 말레이시아 공장, 중국 공장, 중국, 베트남 3개, 중국 3개, 인도, 대한민국, 인도. 근데 이 지분을 거의 100%를 가지고 있다. 전자담배, 휴대폰, 배터리, 패키지, 휴대폰 케이스, 가전제품, 전동공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다. 이 중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가 수조, 중국의 서조, 여기가 1,500만 원 적자. 그리고 요 어디야? 슈닝 이건 어디고? 선잉 여기도 마이너스 4억 8천 적자. 나머지는 다 흑자다 맞지? 잘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재고자산은 313억이 제품 만들어 놓은 거,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거, 원재료는 만들기 전에 재료인데 보니까 제품 재고가 작년보다 늘어났고 원재료도 작년보다 늘어났다. 만들고 있는 거는 비슷하고. 자, 그러면 원재료라는 거는 미리 만들 거를 대비해서 사놓는 거. 지금 공산품 가격, 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제품 만들고 있는 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주문이 그만큼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제품 재고라는 거는 제품 재고라는 건 그러니까 삼성이나 삼성 SDI, KTNG가 쓸 게 90%나 되니까 얘들이 만들어놔도 삼성이 안 쓴다고 안 하겠잖아. 안 할라는가? 하겠지. 다 거의 다 가져가겠지. 맞지?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54억을 투자한 게 지분증권 이렇게 판교 벤처밸리, 루트제이드, 하이코어, 레모네이드, ENF, 마블, 사무투자 합자회사,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4억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요번에 54억 중에 4억을 팔았다. 4억을 팔았는데 4억이 들어왔다. 그래 54억이다. 전반기에는 68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7억치 샀고 5억치를 팔았다. 요번에는 사진 않았는데 판 것만 4억이다. 평가는 4억 천. 평가는 자산이 어떻게 늘어난지 그런 거겠지. 자,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인도 회사 하나 지분 50%. 요건 없네 장부가. 이렌시스, 시모스, 미디어텍, 모비딕 요렇게 지분을 투자했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 21% 지분. 이렌시스는 이게 상장 회사더라고. 요거 장부 금액 21% 지분 88억이다. 시모스 미디어텍은 4억 7천이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93억 정도가 된다. 93억. 지분율 21%짜리. 자, 그리고 이렌시스 매출 461억짜리 순이익 35억인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고. 자, 또 뭐냐? 이렌시스 장부 금액 88억. 근데 이게 관계기업 투자한 게 이렌시스인데 주식수는 620만 주 22%인가 그렇잖아. 22%. 20 이렌시스 22% 어딨노? 이렌시스 21%. 그런데 이게 시장 가치는 187억짜리라. 장부 금액보다 시장 가치
공시지가보다 시장가가 더 크듯이 요게 88억인데 88억이 아니 187억짜리라고 봐야 되나? 애매하다 맞지? 그거는 각자 이런 아까 이렇게 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 아까 전에 99억이 유형자산 눈에 보이던 게 투자부동산으로 싹 이동됐다. 아까 전에 현금 유출이 없는 그게 요 들어왔는 거지. 자, 그리고 어딨노? 사회적립자산은 회사가 사회적립자산 사회에다가 왜 적립을 하냐면은 퇴직금을 가지고 장난치고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비자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 경리 혹은 회사 사장이 퇴직금은 이 사람이 퇴직을 해야 주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돈은 미리미리 세이브를 하고 있다고. 이 사람 퇴직금을 대비해서 미리 목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누적시켜 놓는다고. 그래야지 이제 퇴직하더라도 바로 줄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기간 안에 안 주는 거는 돈이 없어 안 준다는 거는 이런 걸 미리 적립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 사회 적립 자산을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식으로 퇴직을 해야지 줄 수 있는 돈을 나중에 이제 회계상으로 이제 조작을 해가 혹은 분식 회계나 이런 걸 해서 뭐 삥땅 치든지 뭐 이렇게 쓰고 메꿔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자 사회 회사 밖에다가 적립을 한다. 보통 이런 거는 안전한 자산에다 적립을 하지. 어떻게 정기예금이나 이런 거 뭐 마진은 작지만 그 원금 훼손이 거의 적은 거 바로바로 현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보통 정기예금 이런 걸로 124억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다. 124억으로. 그러면 여기에 수익이 올라올 수 있겠지, 맞지? 금융수익이 124억의 금융수익 그런 것들은 또 이제 회사의 자본으로 낼름낼름 쌓인다. 자, 또 뭐 있노? 아까 전에 했는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도 할 수 있고 전환도 할 수 있는 우선주의 혜택을 받는 380만 주. 아까 전에 무슨 회사고 이거 무슨 펀드 그 회사 그렇게 해서 요걸 발행이 됐다. 신주 21년 8월에 발행됐다. 우선주로 발행됐다. 그래서 배당도 주고 뭐 하고 있다. 그래서 2,500만 주인데 요게 주식수로 바뀌면은 380만 주가 풀려서 한 2,800만 주 정도 된다라는 말이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구성내역. 기타 포괄은 지분법에서 들어오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배당을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들, 해외 사업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까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하고,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이 났는데 잉여금 남아있는 돈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지 배당을 줄 수 있어.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나간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10억에서 146억으로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자, 현금 흐름표 아까 봤던 거고. 자, 성격별 비용이라는 거는 성격, 원가 플러스 판관비 이를 그 표시해 놓은 거. 재고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라는 건 재고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건 기존의 재고를 썼다. 기존 거를 썼다. 183억치. 원재료를 2,589억치 썼고 종업원급여 524억. 작년 대비 상승. 세금 11억인데 13억으로 상승. 운반비 33억 나가는 게 81억. 작년에는 팬데믹이었으니까. 수수료 26억에서 39억으로 상승, 외주 가공비 782억으로 상승, 기타 비용 258억에서 1127억으로 상승. 그래서 원가 플러스 판관비가 5104억을 들어갔다. 작년보다 월등히 상승. 그러면 이제 판관비만 떼서 보더라도 급여가 64억 나가는 게 81억. 퇴직급여 3억 나가던 게 6억 나갔고 복리후생비만 18억 나가던 게 13억으로 줄어들었고 세금 상승, 운반비 상승, 수수료 상승,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경상개발비 그리고 무형자산상각비 하락, 기타 상승. 그래서 작년 224억의 판관비가 이번에는 319억의 판관비 상승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21년도 얘들 그거 IR 자료를 보니까 320명의 종업원이었는데 22년 요거 분기 종업원이 한 350명이 한 30명 불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도 있겠다. 영업외 손익 그러니까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자, 기타 수익은 뭐 유형자산 건물 팔든지 지분법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기타 14억에서 25억이 들어왔고 임대료도 들어왔고 자 비용은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수수료 이런 거겠지 아니면 감가상각비가 빵고 나서 10억짜리 샀는데 팔았더니 8억이야 그런 식으로 빵고 나는 거 재고자산이 폐기돼 가지고 손실이 한 2억 기타 한 4억 47억 그래서 52억이 나갔고 25억이 들어오고 52억이 나갔고 금융수익은 이자와 연관되는 거라겠지. 외환차익 132억 환산이익 104억 249억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비용이 이자 20억
외환 차손 110억, 외화 환산 손실 103억. 외환 차손과 환산 손실의 차이는 외환 차손은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를 썼을 때 발생되는 차이. 내가 얼마에 샀을까 아이가 지금 원달러 1430원 아이가. 근데 내일 팔았는데 1430원이 아니고 1450원이라든지 70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익이 발생될 수 있잖아. 그게 외환 썼을 때 차손이고 차익 차손이고, 환산 손실은 쓰진 않았지만 외환을 샀어. 어제 1430원에 샀어. 근데 내일 되니까 1420원인 거야. 그러면 10원치 내가 손해봤잖아. 그럼 환산을 했더니만 손실 봤다. 요런 거. 자, 그래서 249억의 금융 수익이 들어왔지만 나간 돈이 234억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15억 정도가 그래도 벌어들였네 이 말이지. 금융 상품 보면은 매출 채권은 이거는 통과. 자, 그리고 순부채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얘들 그냥 부채 나누기 자본했을 때는 135% 정도의 부채율이지만 순부채 비율은 그러니까 이자 내면서 빌리는 거, 외상값 이거는 이자 내니까 그런 거 다 빼고 이자 내면서 빌리는 거 1769억, 현금성 자산이 418억 빼야 되지. 현금성은 이거 바로 갚을 수 있는 거 빼니까 1351억이네. 자, 그러면 내 자본이 2500억 대비 1351억 나누면은 뭐가 된다?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순부채는 53% 정도 된다. 깔끔하지. 순부채는 135%의 부채 중에 이자 내면서 하는 부채는 53% 정도 된다. 깔끔하다는 거지. 그냥 이 별도 재무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다시 그때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이렌텍이 유비그린이 소송을 걸었고 피고 이렌텍이 물품 대여금 손해배상 1억 6천짜리 하나 걸려있다. 이렇게 돼 있다. 당반기 패스. 배당으로 넘어가면 배당은 당기 순이익 대비 주식수로 나눈 값을 뭐 몇 프로를 주느냐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있고 배당 수익률은 순이익의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뭐 몇 프로를 7%를 주식수만큼 줬다. 그랬더니만 한 주당 0.87% 정도 되네. 그게 100원이다. 100원이 한 주당 0.87% 된다. 주가의 0.87%. 뭐 전전기 39기에 50원 줬던 50원은 그 주가의 0.6% 정도 됐다. 0.6%가 아이고. 그 주가에 만약에 3,000원에 0.6% 우익 계산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헷갈리는 게 아니고 다시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 배당 성향은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으로 주느냐. 그 배당으로 주는 게 주식수를 농갈라가 n분의 1로 주는 거니까 순이익의 모토닉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돼. 40%. 배당 성향이 40%. 왜? 걔네들은 영업이익보다는 금융수익 아까 한 3, 4천원 굴린다 그랬잖아. 그런 돈으로 부채율이 낮으니까 그런 돈을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굴리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으로 다 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 40% 가까이 한 돈을 배당으로 푼다. 그래도 한 3% 정도 된다. 40% 정도 풀어도 주가의 한 3% 정도. 배당 수익률은 0.87. 요거는 주가의 0.87. 지금 주가 11,100원이잖아. 11,100원에 뭐 0.87은 얼마 이렇게 돼 있다. 자, 5년 평균 배당금이 0.7%. 더럽게 죽겠다. 자, 증자 감자 현황 보면 신주 인수권 행사, 신주 새론주 구만주 전환권 더 자금이 없어서 전환을 해준 것들, 신주 인수권 이런 것도 있지. 스톡옵션 이런 것보다는 신주 인수권 자금이 없어서 땡긴 것들이 많다 맞지? 그리고 발행가는 4,900원, 3,600원 뭐 이런 거 있고 100만 주 발행한 것도 있고 최근에 21년도에는 하나 더 발행했지. 전환사채 말고 상한 전환 우선주 요거 300억짜리 요거 얼마야? 380만 주 요거. 그리고 19년에 한번 6회차 운영자금 60억, 시설자금 60억을 쓰기 위해서 120억을 땡겨서 했는 거 120억 다 썼네. 요번에 땡긴 300억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다 썼네. 이렇게. 시설자금은 인도 법인 증설 20억, 전화사채에서 베트남 증설에 10억, 봉사 신규 설비 증사
30억 사용했고 상환 전환 우선주 요거는 운영 자금의 150억은 원자재 구입으로 사용하였고 시설 자금은 인도법인 EPI 신규 설비 20억, 본사 공장 신규 설비 130억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3.8%, 전기 4%, 전전기 6.2%.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거래해서 대기업하고 거래하는데도 3% 4% 되네. CS 윈드 뭐 이런데 0.00%막 이런 거 0%대 DI 동일은 몇 프로였지? DI 동일은 재고자산 채권 충당률 1%, 로보티즈 충당률 9.6%. 얘는 돈 좀 못 받네. OCI 없고 아세아 충당률, 재고자산 충당률 이거 안 적어놨노? 충당률 안 적어. 이런 거는 걱정. 자, 동국 SNC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 어딨노? 매출채권 0.08%. 그러니까 이렌텍이 의외로 삼성과 삼성 SDI하고 거래하는데도 조금 높은 편이네, 맞지? 근데 100개 중에 3개, 4개 못 받는 게 높은 건 아니잖아, 맞지? 20%, 막 30% 넘는 데도 있잖아. 수금이 안 된다 하고 막, 돈 좀 주세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6개월 안에 돌아오는 게 97%가 매출채권 6개월 안에 돈 다 받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 재고 자산을 보면 39기, 40기, 41기에 39기에는 560억치. 그때는 완전히 팬데믹 상황. 41기도 팬데믹이고 1100억치 20%. 14%에서 20%, 26%의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41기에는 원재료 상승, 제품 상승, 제공품 만들고 있는 건 별 차이 없고. 자, 그래서 7.1회라는 거는 365일 나누기 7 하면 7호 35잖아. 7호 35. 그러니까 한 50일에 한 번씩 재고가 소진된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빨리빨리 회전다. 50일이면 얘들이 만드는 재고 같은 경우는 상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부피만 좀 차지하고. 부피도 뭐 배터리 혹은 뭐 자전거 배터리 뭐 전기 배터리 이런 거 배터리 팩이니까 부피도 그리 많이 차지하진 않지. 썩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충분히 7.1회면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자, 제품 아까 봤던 거고 별도 매출 채권도 이렇게 돼. 4%, 3%, 6%씩. 자, 주주에 대해서 넘어가면 이세용 대표이사 20% 지분, 이혜성 아들이라 그랬지. 아들 맞을게. 근데 아들 안 나왔네. 8.72%. 특수관계인 250만 주 8.7%. 다 특수관계인. 자, 이세영 MV 매자님 플러스 사무투자 아까 전에 380만 주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자, 이혜성 특수관계인 이렇게 있다. 개미들은 36% 1000만 주로가 있다. 최저가는 12,000원 1월에 있었고 최고가는 24,700원 갔을 때도 있었다. 지금 11,000원이잖아. 11,100원. 자, 임직원 이세용 49년생이면 몇 살이고? 모르겠다. 하여튼 49년생 지금 50, 70, 72 맞지? 71둘 71둘이고 아들은 81년생이니까 42이네 42 맞지? 특수관계. 아들 맞지? 아들이라고 안 나오나 근데 특수관계도 나오고. 아들 알 수도 있나? 이렌텍 경영총괄 사장. 이제 이렌텍 대표. 그러니까 독립 경영을 하자. 서로가 이제 독립해서 이렇게 하여튼 홈페이지 그래 나왔더라고. 경영을 회사 총괄, 경영총괄 따로따로 경영한다 하면서 사장으로 19년도인가 20년도에 사장으로 하여튼 취임하고 이제 경영총괄 사장으로 취임된 그때 맞네. 자,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강정구 58년생 83년부터 지금까지 83년 입사 그 다음 해에 들어왔다는 거지. 이렌텍 재무팀장 부사장 재무팀장.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자 82년 입사 창업 공신이네. 법인장 상근 한승웅 57년생 이렌텍 순영 법인장 대희전자 동남대 했다. 그리고 86년 회사 4년차 때 안영수 61년생 호치민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맞지? 그리고 02년 인도 법인장 이형고 58년생 21년 최근에 신입 임원들 기획팀장으로 정호영 64년생 이렌텍 기획팀장 부사장 이렌텍 ICM 코리아 삼성전자에도 있었고 맞지? 자,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고는 없네. 자, 22년 최근에 전문이사 천진 법인장
D&I 인도법인장, 이렌텍 상무이사. 이렌텍이 있었고 지금까지 쭉 있었네. 상무이사도 했으니까. 그러다 나갔다가 딴 데 갔다가 또 들어왔는 말이야, 맞지? 전무이사. 자, 이래서 직원 356명. 그러니까 그 전자공시가 이거 그 뭐고 21년 IR 자료만 봤을 때는 걔네들 거 봤을 때는 320명 되는데 356명이고 평균 근속 연수는 8년. 근데 회사가 40년 됐는데 8년이면 썩 높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중소기업 치고는 조금 상편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모톤이 이건 13년, 15년인가 그런데 18년, 평균 근속 연수가 17년인가. 대기업 수준 들어가면 안 나와. 평균 연봉은 5,200만 원 정도. 자, 여기 좀 독특한 게 등기이사 2명인데 연봉이 한 11억 정도 되고 사회이사 1명인데 3,600만 원, 감사위원 1명 3,600만 원, 감사 4명인데 인당 한 3억 정도 연봉을 받아가네. 자,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이거 반기니까. 자, 그렇게. 자, 그리고 출자금은 715억을 출자하고 있다. 탑업이네.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전자담배 KT-NG와 공급하는 거. 자, 이거는 채무 보증 필요 없고. 자, 보호 예수는 아까 말했던 요거 380만 주 요거 21년에 예수하고 반환 예정일 22년 8월에 상환 전환 바로 할 수 있는 전환 변환은 없네. 우선주 1년간 보호 예수 조치 1년 안에는 보호 팔 수 없다. 뭐 이런 보호 그런 뭐 이렇게 페널티를 설정한 거 1년 뒤에 나온단 말이잖아. 지배 100% 다 말레이시아, 중국, 천진, 소주,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하노이, 인도 노이다 다 지분 100%다. 그래서 출자한 회사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렌시스 5억 8,620만 주 투자를 해서 21%인데 지금 장부가액은 요게 좀 이상해. 이것도 3억 1천이야, 맞지? 아까 전에는 그 뭐고 168억하고 80몇 억이었는데 이건 숫자가 좀 이상해. 이렌시스 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총 출자금은 715억이 된다. 이렌시스만 코스닥 상장이고 나머지는 상장회사 아니다. 자, 요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이제 별도 연결 이렇게 정리해 보면 별도 연결. 자, 차이가 별도도 부채율 74%, 연결은 135%. 근데 그 뭐랄까 순부채율은 53%니까 괜찮지. 그리고 원가가 연결이 85% 들어가고 별도도 원가가 88% 정도 들어간다. 판관비는 연결이 5.7%, 판관비는 별도도 7%. 별도가 판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맞지? 연결은 영업이익이 8.3%, 별도는 영업이익이 4.3%. 이렌텍 지금만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더 부족하다. 연결 베트남 공장 호치민 다 연결하니까 더 나온다라는 소리겠지, 맞지? 단기순이익 7%, 단기순이익 6.4% 별 차이였고 EPS 1,500원이었는데 별도로 하니까 750원 더 연결이 더 잘 나오는 거지. 그래서 퍼 3.5배, 얘들은 퍼 7.3배. 그래도 싸다, 맞지? 자, 5년 평균 배당 0.7%, 매출채권 대손 충당률 3.8%인 회사. 그리고 재고자산은 26%, 7.1회. 직원 평균 7.9년 근무하고 연봉은 한 5,200만 원 정도. 감사가 4명인데 연봉 3억. 등기이사 2명인데 연봉 11억 정도 받아가네. 자, 그리고 삼성과 삼성 SDI의 62% 매출, KT-NG의 28%의 매출 전체, 그러니까 90%가 삼성과 삼성 SDI, KT-NG가 90%를 차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걱정 없는 거지. 연구비는 한 1.8% 정도 쓰고 있고, 자, 얘들의 보통 포트폴리오는 포트폰 케이스, 그리고 전자담배, 요게 30%, 그리고 기타가 26%, 합 5,500억의 매출을 올리는 이렌텍, 네이버금융과 나머지는 마무리는 마무리로